연인 관계나 또는 뭐 비슷한 관계에서 좋은 관계가 유지될 때는 문제가 안 생기는데요. 보통 이렇게 뭐 헤어지거나 또는 다툼 후에 사건 당시에는 합의하에 뭐 촬영을 했다고 하더라도 뒤늦게 이제 말이 바꿔지거나 해서 이렇게 사건화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편입니다.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성폭법에 따라서 7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되고 있는데요. 이 경우에는 분명히 나는 동의를 받았다 또는 합의하에 촬영을 했다, 뭐 그게 동영상이든 사진이든 마찬가지입니다만 했는데 갑자기 나의 기억과는 다르게 이렇게 너 그때 내가 찍지 말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했는데도 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면 일순간 당황하게 마련입니다.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촬영했던 자료를 서로 공유를 했다라든가 그렇게 하면은 그 뭐 전 여자친구라든가 상대방이 그 자료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죠. 그런 경우에는 약간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데요. 역시 이 경우에는 동의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그 유죄로 성립이 되느냐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요. 그 합의를 했다 또는 동의를 얻었다라고 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 역시 당시에 뭐 계약서로 이렇게 촬영에 동의함 이렇게 지장을 찍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또 진술에 의존을 해야 되고요. 가해자와 피해자 이렇게 형식적으로 된 두 당사자의 진술이 누가 더 신빙성이 있느냐, 그리고 그 밖에 그 전과 후에 주고받았던 여러 가지 통화 녹음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문자 메시지 등으로 판가름이 나게 되는데요. 그렇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본인의 무혐의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초기 단계부터 준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. 그리고 요 유형은 이제 뭐 억울하게 사건화된 경우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혹여나 본인이 실제 동의를 받지 않거나 그 합의가 없는데도 무단 촬영을 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피해자와의 합의인데요. 성범죄 특성상 가해자가 피해자와 직접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2차 가해로 평가돼서 오히려 죄질이 더 안 좋아지기 때문에요. 보통은 변호인을 통해서 합의도 대리를 진행을 많이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촬영된 그 어떤 신체 부위, 횟수, 얼마나 반복적으로 했느냐가 그 어떤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카메라 이용 촬영자는 특성상 그 단 한 번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보통 수사기관에서는 그 전에도 촬영한 것이 있다라고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아니면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. 그래서 그 추가로 나오는 범행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신원이 확인 안 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우선적으로 진행을 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 저지르지 않겠다는 재범 방지를 보여주는 자료들을 준비해서 대응을 하시면 그래도 사건에 비해서는 처벌은 조금 경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그 수사기관에서는 그 촬영한 동영상이나 사진을 모두 다 일단 다 확인을 하면서 보고요. 그리고 주요 장면들은 스크린샷을 해서 이제 범죄 사실과 직접된 자료들이기 때문에 따로 서류화하기도 합니다. 이게 그 동영상 소스 내용을 보면 이게 몰카인지 아니면 합의를 하는 영상인지 판단이 되지 않을까요? 촬영된 구도라든가 신체 부위에 따라서는 그렇죠. 뭐 예를 들면은 그 찍힌 각도 등도 문제 될 수 있고요. 이게 어느 정도 그 찍힌 모습 가지고도 판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근데 애매한 경우에는 이게 우리가 합의하에 동의하에 어떻게 촬영이 이루어졌다라는 충분한 설명도 반드시 필요하게 될 겁니다.